안녕하세요. 오늘은 뭐랄까, 새로운 도전을 앞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업가나 마케터 혹은 새로운 분야에 막 뛰어들어서 빨리 핵심을 파악해야 한다. 이런 분들 계시죠? 네, 그런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추천 도서 목록이랑 자료들을 진짜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여기서 성공적인 여정에 필요한 핵심 지혜, 그 정수만 쏙쏙 뽑아왔으니까요. 특히 스타트업 구루들이 강조하는 통찰력들,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책들이 많더라고요. 린 스타트업의 그 빠른 실행력부터 시작해서 제로 투 원에서 말하는 독창성, 또 하드싱의 정말 현실적인 조언까지요. 그렇죠. 네, 이게 성공한 창업가들이 좀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하는 지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책 제목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책들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고민이랑 어떻게 딱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좀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기대되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역시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 여기서부터 좀 짚어봐야겠죠? 많은 자료에서 진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접근법이 있었는데 바로 린 스타트업 방식이었습니다. 아, 네, 린스타트요. 네, 에릭 리스의 린 스타트업, 그 핵심이 완벽한 제품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단 최소 기능 제품, 그러니까 MVP라고 하죠. 이걸로 빨리 시장의 진짜 반응을 확인해라, 이런 거죠.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내 머릿속의 가설이 아니라 시장에서 검증된 학습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을 막 쏟아붓기 전에 이게 진짜 고객들이 원하는 게 맞나? 이걸 빨리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요? 네. 혹시 그 드롭박스 사례 아세요? 초기에 완벽한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그냥 간단한 설명 동영상 하나 올렸거든요. 네네, 봤어요. 그걸로 이런 서비스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구나 하는 시장 수요를 딱 확인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서 얻은 피드백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과감하게 방향을 트는 거. 피벗이라고 하잖아요. 네, 피벗 중요하죠. 이것도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그 인스타그램도 원래는 다른 서비스였는데 사진 공유 기능에 대한 반응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완전히 피벗해서 대성공한 거잖아요. 인스타그램이 원래 다른 거였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 시간하고 돈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가장 현명하게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똑똑한 시작 방식이네요. 근데 시작이 순조롭다고 해서 끝까지 계속 꾹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은 또 다르니까. 아유, 그럼요. 현실은 정말 만만치 않죠. 네. 벤 호로이치의 하드스윙이라는 책이 바로 그 지점을 막 파고들던데요. 뭐랄까, 진짜 쉬운 답이 없는 어려운 문제들? 제목부터 그렇죠. 하드싱. 네. 예를 들면 막 같이 회사를 시작했던 동료를 어쩔 수 없이 해고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회사가 진짜 망하기 직전 존폐 위기에 놓였을 때 리더가 겪는 그 고뇌 같은 거요. 이걸 정말 솔직하게 다루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뼛속 깊이 와닿는 이야기들이 많죠. 네. 그래서 많은 창업자들이 이 책 읽으면서 위안도 얻고 이게 현실이지 하면서 또 현실적인 조언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 책을 막 추천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런 정말 극한의 압박 속에서도 이 리더가 중심을 딱 잡는 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리더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원칙이요? 네. 레이 달리오가 원칙이라는 책에서 엄청 강조하듯이 자기만의 명확한 의사결정 기준, 이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기준을 세우는 거? 네. 그리고 때로는 그 브레네 브라운이 용기 있게 이끌어라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자신의 좀 약한 모습, 취약점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용기. 이게 오히려 팀원들의 신뢰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요? 네. 결국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리더의 그 내면의 힘, 그리고 원칙이 더 중요해진다는 그런 통찰인 것 같습니다. 이나모리 가지오의 마지막 수업 같은 책도 비슷한 맥락에서 사람 중심 경영이나 일의 가치를 강조하고요. 그렇군요.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려면 결국 리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또 동시에 남들과는 뭔가 다른 무기가 있어야 할 텐데요. 그렇죠. 뭔가 특별함이 있어야죠. 여기서 피터 틸의 제로 투 원 이야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이 책은 정말 강렬했어요.
단순히 경쟁에서 좀 더 잘하는 거, 그러니까 1에서 N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0에서 1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네, 맞아요. 경쟁하지 말고 독점할 수 있는 영역을 아예 창조해라. 이런 메시지죠. 네, 그 메시지가 정말 강력했습니다. 단순히 더 나은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홍성퇴, 조수영님의 나음보다 다름이라는 책도 비슷한 맥락에서 경쟁자와 다르게 보이는 것, 그 차별화 전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로 그 차별화된 가치를 그럼 어떻게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또 나아가서 고객의 습관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또 다른 핵심 질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니까. 네. 여기서 이제 브랜딩과 마케팅의 영역이 중요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조나 버걸의 컨테이저스 전략적 입소문. 이 책은 사람들이 왜 어떤 아이디어나 제품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게 되는지 그 입소문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입소문이요? 그거 정말 궁금한데요. 네. 예를 들면 책에서 말하는 소셜 화폐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들이 뭔가 자기만 아는 비밀 정보라거나 아니면 되게 희소성이 있는 걸 알게 되면 이걸 공유하면서 자신이 좀 똑똑해 보이거나 특별해 보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막 나만 아는 꿀팁 이런 걸 공유하는 거군요. 그쵸? 사람들은 자신이 좀 괜찮아 보일 때 더 이야기를 하려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런 심리를 활용하는 거죠. 또 뭐 감정을 건드린다거나 유용한 정보를 준다거나 하는 다른 원리들도 있고요. 와, 흥미롭네요. 그렇게 해서 일단 고객의 마음에 딱 들어갔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계속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니를 이알의 훅이라는 책이 바로 그 답을 제시합니다. 사용자를 완전히 우리 서비스에 걸려들게 만드는 거죠. 훅이요? 낚시바늘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딱 그런 의미예요. 사용자가 어떤 특정 계기, 트리거, 예를 들면 뭐 알림이나 습관 같은 거에 반응해서 행동, 즉 앱을 켜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예측이 좀 불가능한 보상, 뭐 새로운 정보나 재미 같은 걸 얻고 마지막으로 약간의 투자, 예를 들어 글을 쓰거나 친구를 초대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4단계 모델, 훅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서 사용자를 그냥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와, 4단계 모델, 계기, 행동, 보상, 투자. 이거 정말 강력한 설계네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에는요. 사이먼 사이넥이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Start with Why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왜, 즉 당신의 사업이나 제품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그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고객과 정말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왜? 정말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네. 그리고 우승우 차상호님의 창업가의 브랜딩 같은 책을 보면 이런 브랜드 전략이 그냥 마케팅 부서의 일이 아니라 곧 사업 전략 그 자체라는 걸 실제 창업가들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죠.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가 오래가는 좋은 브랜드에 대해 고민하는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 기억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만들어진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 목표 설정과 확장에 대한 조언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성장이 중요하죠? 존 도어의 OKR, Measure But Measure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OKR 방식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구글 같은 큰 기업들이 어떻게 그렇게 야심찬 목표, objectives를 세우고 또 그 달성 여부를 측정 가능한 핵심 결과, 키 리절트로 관리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뭘 해야 할지 명확하게 딱 보여주니까 실행으로 이어지는 힘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명확한 목표 설정과 측정이 성장의 기본이라면 또 다른 관점에서 리드 호프만의 블리스 스케일링은 때로는 좀 효율성을 희생하더라도 속도를 극단적으로 우선시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전략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블리스 스케일링이요. 번개처럼 확장한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죠. 물론 위험 부담도 크지만 경쟁이 치열한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야 할 때 필요한 아주 과감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책들의 핵심 지혜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살펴본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리락에 시작해서 끊임없이 검증하고 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리더의 원칙을 지키면서 헤쳐나가고
그리고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독점적인 가치를 만들어서 고객의 마음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습관을 형성하고 마지막으로는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때로는 번개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여정. 정말 이 모든 과정에 대한 통찰을 얻어가셨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책 한 권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딱 주는 건 아니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당신만의 길을 찾고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아주 훌륭한 나침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룬 책들 외에도 좋은 책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의 혁신과의 딜레마 같은 책은 왜 잘 나가던 기존 강자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시장 변화 앞에서 먹없이 무너지는지 그 이유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데요. 이것도 정말 생각해볼 지점을 많이 던져줍니다. 또 뭐 가능성의 예술이나 창업자의 딜레마 같은 책들도 탐구해볼 만하고요. 네, 정말 끝이 없네요. 배움에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눈 수많은 전략과 방법론, 그리고 지혜들을 다 넘어서서요. 만약 당신의 사업이나 혹은 당신의 커리어를 성공으로 이끌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